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2.3% 내리고 있는데 오늘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드려왔고요.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실적이 따라와야 된다. 근데 실적이 따라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겼다면 주가는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추세가 뒤집어지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상대편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측면에서는 뭐겠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 HBM 장비, 즉 TC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올해 들어서 올라온 이 가격대가 6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가격대도 6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도 지금 보면 싸 보이지만 만 원대부터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거죠.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건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HBM을 못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게 되는 좀 그런 영향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못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영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도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미증시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그쵸? 반대로 약간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6월달 들어서 대략 한 7만 원 초반 정도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8만 원 초반까지 한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까요? 물론 하이닉스를 매수한다는 건 한미반도체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매수할 때는 무조건 하이닉스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는 올라가더라도요. 고가의 매물대를 만나서 이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못 뚫는다는 게 아닙니다. 뚫고 가요. 뚫고 가는데 돌파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삼성전자 HBM 못해요. 이건 예상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범위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도 요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된다는 것과 왜? 주식은 오르는 놈이 더 갑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고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건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차익 실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하루 만에 그냥 다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삼성전자가 62평을 딱 돌파해서 시세를 한번 그렇게 크진 않지만 딱 붙이니까 한미반도체가 고가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역발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가를 돌파하고 바로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86,000원의 고가를 뚫고 넘어가면 하이닉스는 빠집니다. 이건 100% 확신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지금 하이닉스는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거기에 한미반도체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러면 엔비디아 측은 내용이 좋아지고 왜? 하이닉스 쪽에서도 HBM을 공급받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좋고 삼성전자는 공급망이 생겨서 좋고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냥 나온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 더 가잖아요. 그럼 예상치가 됩니다. 예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으로 딱 바꿔서 보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고가의 매물을 만나야 되고 고가의 매물을 만났을 때는 하이닉스가 반대로 튑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도 튈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스토리예요. 요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격이 중요하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한 종목군들 보면 태성이나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팔고 오늘까지도 8%가 올라요. 내가 판 가격이 1,300원 정도인데 지금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한 30%
30% 가까운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수익을 본 폭은 50%예요.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수익을 다 가져갈 순 없습니다.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순 없지만 우리가 50%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세의 중간 구간만 먹어도 된다. 그러려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내용이 맞죠. 삼성전자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지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비싸게 사되 그쵸? 단기간에 수익을 먹고 빠지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바꿨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납품하고 그 한미반도체와 같은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향으로 알려져 있는 DI와 YC 볼게요. DI. 자 보세요. 강하니까 그렇죠. 강하죠. 강한 종목군.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종목인데 강하니까 추가적으로 시세가 계속 나오죠. 삼성전자는 멈춰 있는데 그랬을 때 수익이 14%, 26%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를 하는 구간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의 내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계속해서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사업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움직이는 방식 자체는 똑같다. 자, 보세요. JNTC. 제가 수익을 뭐 큰 폭으로는 못 봤어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그리고 다시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매수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강하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공략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의 이번 타점도 제가 동일하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모르면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DI와 같은 그쵸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내가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DI는 뭐예요? 삼성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작용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구간,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즉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아직 확정나지 않은 앞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넘어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종목을 찾았을 때 우리는 가격이 먼저 튀니까 시세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게 모두 다 고가 돌파 구간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DI뿐만 아니라 YC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매매를 하잖아요. 여기 8%, 17% 밑에 내려오면 20%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이런 식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가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매매가 그쵸? 한 90% 이상의 매매가 2주 안에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쵸? 내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2주 안에 정리가 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먼저 떴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한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조정받는 이유는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고가 돌파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 나오는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타점은 2주 안에 정리가 되는 그 타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내용을 풀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